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Human Learning에 대한 세 가지 perspectives 했고요. 그 behavioral perspective, cognitive perspective, 그리고 social constructivist perspective.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세 개를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예시를 보고서 이게 뭐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퀴즈도 그것에 준하여 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부류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목표였습니다.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은 그 Fundamental Concepts in Human Learning이라고 인간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좀 할 건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총 4부류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Types of Learning, 인간이 뭐를 학습할 때 어떤 종류의 학습이 있는가. 그 다음에 Transfer and Interference라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전이와 방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overgeneralization, 과잉 일반화, 그리고 마지막이 inductive and deductive reaso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중에서 저는 다 하진 않고 3개만 합니다. 3개만 하는데 어디를 하냐면요. types of learning 이거는 너무 내용이 약간 주저리 예, 됐습니다. 요건 하지 말고요. 자, 개념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들은 transfer and interference 요거 별표 쳐드릴게요. 네, 요거 transfer and interference, 그 다음에 두 번째가 overgeneralization, 요거 중요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inductive and deductive reasoning, 요 세 가지를 요번 섹션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를 하시면서 붙이시면 되고요. 번호 그래도 붙여드릴게요. 1번이 transfer와 interference. 자, 여러분 이 개념들은 특히 임용준비생들, 사범대생들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오늘 하게 되는 이 세 개의 개념들은 모두 다 중요한 것들이고 임용시험에 정확하게 그 이름을 적는 것도 나온 적이 있고 기입형으로 그 다음에 그것에서 뭐 유추해서 서술형을 쓰는 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 세 가지 개념들은 모두 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제2언어 습득에 있어서 자주 회자되는 기본 개념들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시겠어요. 특히나 overgeneralization 이거는 지금 미리 알려드리면 이거는 문제 하나로 나왔습니다. 정답을 기입형 문제로 나온 적이 있고 해서 inductive, deductive 이거는 서술형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교사가 쓰는 뭐 티칭 방식, inductive teaching이냐, deductive teaching이냐. 그러려면 inductive reasoning이 뭐냐, deductive reasoning이 뭐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transfer and interference는 뭐냐면 transfer라는 거는 전이에요. A에서 B로 옮겨가는 거. 그걸 우리가 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영어로 transfer라고 해요. 그리고 interfere 하면 방해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interference는 방해라는 뜻이에요. 회방을 놓는 거, 중간에서. 뭔가가 잘 안 되도록 방해하는 현상, 그런 걸 말해요. 그러면 습득에 있어서, 우리가 학습에 있어서 이런 두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교재는 94페이지예요. 여기 바로 나오죠? 굵은 글자 위주로 보겠습니다. transfer. 있죠. 전이는 usually refers to the carryover of previous performance or knowledge to subsequent learning. 자, carryover. 어디에선가 어디로 전달되는 현상인데 어디에서 어디로 전달이 돼요? previous performance. 기존에 있던 나의 어떤 퍼포먼스나 or previous knowledge. 기존에 있던 지식. 그것들이 어디로 전이되는 거예요? subsequent learning. 이후에 하게 되는 학습으로 전달되는 현상. 그래서 우리 언어 습득에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performance or knowledge 뭐 할까요? L1 지식이라고 할게요. 모국어 지식. 여러분의 한국어 지식. 맞죠? 그것이 뭐를 배울 때 전이가 된대요? 여기 subsequent learning L2. 즉 영어 학습에 있어서 내가 어떤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언어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L2 학습을 할 때 자꾸 그 지식이 뭔가 전달되는 그런 현상 우리가 transfer라고 해요. It can also apply to the effect of a current act of learning on previously learned material, which is known as retroactive transfer. 네, 그래서 요건 이거 but we'll deal with that in a moment. 뭐 이래서 이거는 지금 저렇고 그래서 이거 됐습니다. retroactive 이건 됐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먼저 배운 게 이후의 거로 전이된 현상도 있지만 이후의 거가 먼저 배운 거로 전이된 현상도 있다. 그걸 얘기하는데 뭐 retroactive건 proactive건 지금 여기서 구분해서 하진 않겠습니다. transfer는 이렇습니다. positive transfer가 있고요. 저 밑에 내려가면 negative transfer가 있어요. 딱 봐도 어떤 게 있어요? 전이가 되는데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는 거고 전이가 되는 건데 뭔가 부정적인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읽어볼게요. Positive transfer occurs when the prior knowledge benefits the learning task. 이전 지식이, 기존의 지식이 내가 이후에 배울 때 뭔가 도움이 되는 현상. That is, when a previous item is correctly applied to present subject matter. 내가 미리 배워놓은 것이 이후에 학습할 때 그게 똑같이 적용되면 뭐를 경험한대요? Positive transfer를 경험한대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계속해서 언어학습에 빗대어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L1이 우리 한국어에서 명사와 형용사의 그 수식 구조를 봅시다. 명사, 형용사, 수식 구조. 우리나라는 어순이 어때요? 예쁜 학생, 멋진 학생, 부지런한 학생, 좋은 선생님 이렇게 돼 있죠. 어순이 형용사 플러스 noun이에요. 그 워드 오더가 맞죠? adjective plus noun 이래요. noun phrase가 있다면 그렇죠? 자, L2 영어입니다. L2 영어. 아이고. 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A cute student, A 뭐 pretty woman, A 뭐랄까 small apple, A 뭐 beautiful flowe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adjective plus noun이에요. 이럴 경우에 지금 L1의 특징도 형용사, 명사, L2의 특징도 형용사, 명사 이렇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전이되는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돼요? benefits. 이득을 준다 이 말이죠. 개이득이라 이 말이에요. 한국어에서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학습할 때 뭔가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고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그 수식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positive transfer. 이해되시죠? 제가 불어는 잘은 모르지만 불어는 거꾸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noun이 앞에 오고 뒤에 adjective. 예를 들어서 귀여운 학생 이러면 학생 귀여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작은 아까 작은 컵 이러면 컵 작은 이런 식으로. 스페니쉬도 저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스페니쉬의 경우도 이 어순이 반대다. 그럴 경우에는 positive transfer를 경험하지 못하겠죠. L1이 불어고 L2가 영어인 경우에는 이런 positive transfer를 이 구조에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에 갖고 있던 나의 모국어, 불어 실력이 영어 학습에서 뭔가 방해를 초래한 일을 분명히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는 게 거꾸로 적용이 되니까. 그럴 때 그 상황이 뭐다? 바로 negative transfer라는 거예요. 쉽죠? 예, 읽어볼게요. occurs when previous performance disrupts or inhibits the performance of a second task.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반대로 적용하면 되시겠죠. 언제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이 이후에 배우려고 하는 지식, 그 과제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억제할 때 그때 negative transfer가 발생한다.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어순이 뭡니까? L1 한국어 어순이 뭐예요? 나는 학교에 간다. 주어 S 학교에 나는 목적어 구분해볼게요. 나는 선물을 준다. 나는 선물을 받는다. 나는 편지를 쓴다. 이렇죠. 그럼 목적어 object 그 다음에 subject 뭡니까? 서술어가 뭐예요? verb. 이렇죠. 자, subject, object, verb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I love him. I read a book.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영어는요. 어떻게 해요? L2 영어는 subject, verb, object 이렇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위에와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죠. 불일치하지 않습니까? 불일치. 그래서 한국어의 이 어순을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면 영어에서는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SOV라는 이 knowledge가 SVO라는 걸 학습할 때 disrupt 하고 inhibit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negative transfer.
되셨죠? 긍정적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있고 부정적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배운 것과 뒤에 배운 것이 일치할 경우 우리는 긍정적인 전이를 경험할 수 있으나 앞에 배운 것과 뒤에 배운 것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전이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지금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the letter can be referred to as interference. 네,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나오죠. 앞에 있는 거 말고 뒤에 있는 거 이럴 때 방해라는 공작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거를 무엇이라고 부르나? interference. 방해를 경험한다. 그래서 방해 현상이, 간섭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That is that in that previously learned material conflicts. 네, 여기요. conflict가 생긴다는 거죠. 갈등이. With the subsequent material. A previous item is incorrectly transferred to or incorrectly associated with an item to be learned. 그래서 내가 한국어를 배워서 SOV가 가지고 있는데 영어를 SVO로 해야 되는데 자꾸 영어를 할 때 SOV라고 내가 하게 된 실수, 그 실수의 현상을 기존 지식을 잘못 적용하여 나타나는 실수의 현상, 그걸 뭐라 불러요? interference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interference라는 거는 요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요 부분, 아이고, 요 부분요. 요 왜죠? 네. 요 부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거티브 트랜스퍼에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잘못 적용해서 나타나는 실수의 현상, 실수가 딱 발생했을 때 이 실수가 왜 발생했을까 들어가 보면 이러면서 L1 거가 지식이 이거랑 안 맞는구나, 그 컨플릭트구나, 이것이 바로 interference다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쉽죠? 예. 밑에 뭐 non-language example, 제가 이제 language example을 계속 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non-language example 한번 볼까요? A non-language example. 8-year-old Kaliana, 여자 이름인가? Kaliana has already learned to ride a bicycle and now attempts to ride a newly acquired skateboard. 자, 바이스클을 탈 줄 아는 깔리아나가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배우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She positively transfers the psychomotor process of keeping her balance on a moving vehicle. 그래서 밸런스 스킬을 그대로 전이시킬 수 있는 그 positive transfer를 경험을 할 수 있으나 so far so good, 아주 좋아요. However, she negatively transfers the experience of steering a front wheel for balance to the skateboard, which results in a skinned knee.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그 앞에 바퀴가 어떻게 되는 제가 자전거를 탈 줄 몰라서 자전거 그 행동을 이 스케이트보드에 적용을 하니까 안 되더라 이게요. Eventually she learns that steering a skateboard is accomplished by a combination of footwork and learning the body. 그래서 그 말이군요. 스케이트보드는 발과 그리고 leaning the body, 그 몸을 이용해서 하는 스포츠인데 자꾸 얘가 뭘 했다 그러더라? knee. 네, 무릎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 무릎을 많이 쓰나 봐요. 네.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탈 때는 footwork하고 body의 leaning 하는 그 제스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안 맞아서 negative transfer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언어적 example이고요. 그 비언어적 example은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쉽죠? 계속 외워볼게요. The most salient example, 가장 두드러진, salient는 가장 두드러지다 이 말이에요. 두드러진 example in SLA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s the effect of the first learned native language on the second. 제가 한 거죠. 모국어의 지식이 제2언어 습득을 할 때 전이되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example이다. Many alto courses warn teachers and students of the perils of such negative transfer. 그래서 학생들과 그 선생님들이 그런 negative transfer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warning을 하는데, in fact, the L1 is usually an immediately noticeable source of error among learners. The saliency of L1 and L2 interference has been so strong that it was once fashionable to view second language learning as exclusively involving overcoming the effects of native language. 그래서 그 L1의 임팩트가 얼마나 세냐면 L2 습득의 그 전반을
네거티브 트랜스퍼 그리고 인터피어런스를 극복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봐질 정도로 L1 지식의 그 막강한 위력이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It was once fashionable to view second language learning as exclusively 독단적으로 뭐에 대한 것이다? Involving overcoming the effects of the native language.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is this a fair picture? 이게 진짜일까?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뭐 이렇게 했어요. 그 맞다는 거야, 안 맞다는 거야? 왜 답을 안 줬어요? 언제 알게 됩니까? 나중에. 더 이 책을 많이 배우면 그때 되면 이게 fair picture인지 unfair picture인지 알게 됩니다. 저는 물론 답을 알고 있죠. 하지만 지금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달라 볼게요. One's native language, an obvious set of prior experiences is frequently negative transfer. 그래서 누군가의 모국어란 굉장히 부정적으로 트랜스퍼 되기에 진짜로 굉장히 obvious하다, 명백히 그렇게 될 만한 물건이다. 그렇게 될 만한 지식이다. 왜냐면 머릿속에 너무나도 그 settle down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For example, a French native speaker might say in English, I am in New York since January. A perfectly logical transfer of the comparable French sentence. 이랬어요. 그러니까 French에서는 I am in New York since January. 이렇게 얘기한대요. 또 이거 봤는데 이 문장이 뭐가 잘못됐지 이러시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뭐죠? since가 붙으면 앞에 현재 완료가 와야 된다. 그거 있잖아요. I have been in New York since January.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프렌치에서는 원래 구문을 이렇게 여기 비동사 현재형을 쓴다. 이거예요. Because of the negative transfer of French verb form to English, the French system interfered with production of the correct English form. 그래서 그런 프로덕션이 잘못 발생하는 거. 그런 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transfer 그리고 interference의 결과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거 이제 negative transfer죠. However, can we not also claim that the native language of an L2 learner may be positively transferred? 그러면 긍정적인 전이는 없냐? 있겠죠. 있어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그렇죠? In which case can a learner benefit from the facilitating effects of the first language? 네, 그래서 이득을 볼 수 없나? 뭐를 통해서? Facilitating effects, 뭔가 촉진되는 그 효과를 통해서 first language하고 second language하고 합이 딱딱 맞아서 consider the above sentence. The correct 1-to-1 word order correspondence, personal pronoun, preposition, and cognate generally have all been positively transferred from French to English.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위에 있는 이 am 요거 빼놓고요. I am since in New York. 죄송합니다. I am in New York since January 라는 것 중에 지금 단어 one-to-one word order correspondence 문장의 나열 어순 있죠? 어순이 우선 positive transfer의 결과고요. personal pronoun I라는 대명사가 존재하는 거 그것도 긍정적으로 전이가 됐고요. preposition in이라는 거 여기서 전 in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in이라는 거 positive transfer 됐고요. cognate January 이거 January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인지 몰라요. Janvia라고 읽을게요. 요 단어 두 개가 유사하게 생겼는데 똑같은 뜻인 거 그것도 positively transfer 됐어요. 그래서 a more detailed 챕터 8에 가면 많은 내용이 있다. 근데 그때 하고요. 어쨌건 요 아까 전에 있는 그거 하나 빼놓고는 다 positive transfer의 결과다. 그래서 제2 언어 습득과 제1 언어 습득을 비교를 해봤을 때 positive transfer도 상당 부분 많은 부분 있고요. 그렇지만 제2 언어 습득에서 negative transfer도 일정 부분 분명히 있다. 항상 positive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negative만 있는 게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으로는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쭉 보시면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그 섹션의 첫 번째 소제목인 transfer interference에서는 transfer에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positive transfer, negative transfer, 또 하나는 negative transfer. 두 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두시고 그리고 interference는 두 상황 중에 어떤 것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의 개념
총 세 가지죠? positive transfer, negative transfer, 그리고 interference. 이거 세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non-language example은 여러분 삶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이제 언어적 예시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이거 구분하는데 큰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overgeneralization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96쪽입니다. 96쪽.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In the literature on SLA, interference is almost as frequent as term as overgeneralization. 그래서 overgeneralization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도 얼만큼 중요하냐? 앞에서 우리가 interference를 다룬 것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interference, 그래서 우리 예측할 수 있는 건 뭐예요? interference는 아까 전에 interference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어요? 아니면 오류가 발생 안 했어요? 다시요. interference는 오류와 관련된 상황이에요? 아니면 오류와 관련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류와 관련된 거죠. L2를 발할 때 interference가 있으면 오류가 발생을 해요. 맞죠? 자, 그래서 오류의 근원이었어요. L2 오류의 근원. 맞죠? 그러면 이게 L2 오류의 근원이면 이것도요. 여기 뭐라 적혔어요? Interference is almost as frequent a term as overgeneralization. L2 오류의 또 다른 근원은 overgeneralization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계속할게요. Which is simply a form of negative transfer. 그래서 negative transfer의 한 종류로서 overgeneralization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적혀있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Generalization involves inferring or deriving a law, rule, or conclusion from the observation of particular instances. 이게 되시죠? 일반화란 몇 가지의 법칙이나 룰이나 아니면 conclusion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generally 뭔가를 유추해내는 거죠. In terms of the previously discussed meaningful learning, items are subsumed or generalized under higher order categories for meaningful retention. Concept learning 어쩌고 저쩌고 이걸 읽어볼까요? 예시가 나오니까 A child learns that ice cream is delicious from a few encounters with the cold, sweet taste. Usually, very few encounters are required. The concept of future time, often mediated by language, is a generalization from particulars. 자, 그래서 아이들은 특정한 경험에 의해서 일반화를 유추해내는데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애들은 콜드하고 스윗한 테이스트가 이건 맛있는 것이다 라는 거를 generalize 하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The concept of future time, often mediated by language, is generalization from particular. 특정한 것들을 보고 뭔가를 도출해내는 일반화된 이론들, 그걸 우리가 일반화라고 하죠. 그러면 일반화는 그러한데 in SLA, it is customary to refer to overgeneralization as a process that occurs as the L2 learner acts within the target language, generalizing a particular rule or item in the L2 irrespective of the L1 beyond legitimate bounds.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이 문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overgeneralization은 과잉 일반화예요. 과잉 일반화. 과잉 일반화란 일종의 과정입니다. That occurs as the L2 learner acts within the target language. 영어라고 지칭할게요. 그래서 target language는 목표어예요. 영어를 배울 때 generalizing a particular rule or item in the L2 beyond legitimate bounds. L2에서 뭘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 상황에서만 적용시켜야 될 걸 다른 상황에 나아가서 범위를 확장시켜서 일반화시켜서 적용하는 거를 우리가 overgeneraliz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 바운더리를 넓혀서 적용하면 안 되는데 그 아이가 넓혀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오버해서 일반화했다 해서 overgeneraliz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예시를 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We have already observed that children require English as a native language. Overgeneralize 뭐요? Regular past tense endings. Walked, opened. 이건 돼요. As applicable to all past tense forms. Goed, flied.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ED를 배운 아이들은 동사는 과거형을 만들 때 뒤에 ED를 붙이는구나 라고 한 다음에 동사 뒤에 ED, 동사 뒤에 ED를 다 붙이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go는 went to go, fly는 flew-in girl. Until they recognize a subset of verbs that belong in an irregular category. 나중에 돼서야 이거 두 개는 regular 카테고리가 아니고 irregular 카테고리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다 ED를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는 과잉 일반화를 겪는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예시 잘 아셔야 돼요. Alto learns from all native language backgrounds, overgeneralize within the target language. 자, 과잉 일반화해요. within the target language. 요 within. 여러분, 또요. within. 왜 자꾸 within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언어의 법칙을 그 언어에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L2의 법칙을 L2 안에서. 아까 전에 이거는 interference는 L1에서의 법칙을 L2에 잘못 적용한 걸 interference라고 했잖아요. 됐죠? overgeneralization은요. L1에서의 법칙을 L2에서의 법칙을 L2에서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within이에요. within이 아니면 뭐예요? 이거는 across the languages. within이 아니고요. 언어 간. 더는 뺄게요. across languages. 아시겠어요? 이거는 언어가 아니고 이거는 언어 내에서예요. L2 내에서. L2 내에서. 목표 내에서. 됐죠? L2 내에서. within the target language or L2. 됐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앞에 있는 건 across the languages. overgeneralization은 within the language. 됐죠? In English, John can't study or he told me when should I get off the train are common examples. 이렇게 나오네요. When I should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he can't study 이래야 되는데 남자 다음엔 무조건 부정할 때 doesn't이 오는구나 라고 잘못 적용하는 그 예. 됐죠? 또 when이라는 이 WH 월드 다음에는 무조건 이 도치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잘못 적용하는 예. 됐죠? 이게 다 overgeneralization입니다. 영어 내에서 바운드를 너무 넓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세요. transfer에는 positive transfer와 negative transfer가 있고 됐죠? overgeneralization이 하나가 있고 transfer가 하나가 있어요. 죄송해요. interference가 하나가 있어요. overgeneralization 아까 얘기했다시피 L1에서 L1으로, L2에서 L2로. 그러니까 그것이 L1이건 L2건 상관없이 within the language가 포인트라 이 말이에요. within the language. 됐죠? within. 이거는요. interference는요. L1에서 L2로 영향을 미치고 L2에서 L1으로 영향을 미치고 아까 뭐 proactive, retroactive에는 상관없고 L1에서 L2로 영향을 미치고 L2에서 L1으로 영향을 미치고 across. 됐죠? 그 차이입니다. 네거티브 트랜스퍼에 몇 가지가 있다? 총 두 가지가 있다. 트랜스퍼에 두 가지가 있고 네거티브 트랜스퍼에도 총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하나는 언어 내에서 특정 언어 내에서 영향이 일어나는 overgeneralization이 있고 하나는 언어 간에 영향을 미치는 interference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시겠어요. 요거 구분하시는 거 중요해요. 구분하는 거 중요합니다. overgeneralization과 interference. 되셨죠? 예. 자, 이제 마지막 inductive와 deductive reasoning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inductive reasoning하고 deductive reasoning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한국말 먼저 드릴게요. inductive reasoning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귀납적이란 뜻이에요. 귀납적. deductive는요, 연역적. 귀납적과 연역적의 차이, 한국어 모르시는 분 뭐를 하시느냐? 당장 위키피디아건 사전을 가셔서 인덕티브하고 디덕티브 차이를 찾고 오세요. 이거는 한국어를 잘 아셔야 이해가 잘 되셔요. 귀납적, 연역적.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를 내면 연역적이라고 알면서도 디덕티브라고 적고 귀납적이라고 알면서도 디덕티브라고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역적이 디덕티브이고 귀납적이 인덕티브입니다. 되셨죠? 네, 읽어볼게요. Inductive and deductive reasoning are two polar aspects of the generalization process. 자, 인덕티브와 디덕티브, 귀납법과 연어법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일반화의 과정에 있어서 두 개의 양극단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는 in the case of inductive reasoning, one stores a number of specific instances and induces a general law, a rule, or conclusion that governs or subsumes the specific examples. 무슨 말이에요? 다양한 예시를 보고서 instances 그리고 거기서 룰을 induce 해낸다. 즉 예시를 통한 일반화를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경험과 예시를 통한 일반화를 우리가 inductive reasoning, 귀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deductive reasoning is a movement from a generalization to specific instances. A general principle allows a person to infer specific facts. 이거는 일반적인 법칙을 통한 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요. Inductive reasoning은 예시를 많이 필요로 해요. 예시를 많이 필요로 해서 그런가 봐 하고 룰을 도출해내는 게 Inductive reasoning이에요. Deductive reasoning은 이미 룰을 알고 있어요. 룰을 먼저 배우고 그 룰을 배워서 이후에 예시에 적용해보는 게 그게 연역법이에요. Movement from a generalization to specific instances. 됐죠? 이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inductive reasoning이라는 거는 다수의 예시를 통해서 뭔가 법칙을 발견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라 부르냐? Rule discovery라고 불러요. 룰을 발견해낸다. 반면에 우리가 deductive reasoning이라는 거는 룰에 의해서 뭔가를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룰에 의해서 뭔가가 진행되는 것이죠. 룰을 먼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rule driven, 룰에 의해서 움직인다. rule driven이라고 해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수업에서 선생님이 아까 ED가 나왔으니까 얘들아 우리 오늘 예문을 보고 한번 학습해보자. I walked yesterday. 하려니까 또 irregular verb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와 진짜 irregular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뭐 할까요? I read도 아니죠. I drink도 아니죠. I sleep도 아니죠. I go도 아니죠. I watched TV yesterday. I played a video game yesterday. 컴퓨터 게임이랄까요? 비디오 게임 뭡니까? Yesterday. 방금 한 게 생각이 났었는데 used a computer yesterday.
그래서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다 언제 있었던 일이야? 어제예요. 그러면 walked, watched, played, used 이렇게. 여러분 walk이 아니고 walked죠? watch가 아니고 watched죠? play가 아니고 played죠? 막 이러면서. 그럼 여러분 뭐를 도출할 수 있나요? 우리가 과거를 표현할 때는 동사에 뭐를 붙인다? 그럼 애들이 뭐라고 했어요? ed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verb plus ed. 과거형이겠지? 이런 식으로 앞에 데이터가 있고 example이 있고 그리고 나서 뒤에 룰이 오는 거. 자,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죠? 여기에 examples, particular examples. 여기에는 뭐요? 여기에는요? 룰이요. 적용 어떻게 됐어요? 이 방향으로 됐잖아요. 이 방향. 이게 뭐다? 이게 inductive reasoning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inductive reasoning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inductive reasoning. 쉽죠? 그러면 똑같은 수업을 deductive reasoning 통해서 해볼까요? 선생님 들어왔어요.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꿀팁을 알려줄게. 여러분 과거형에는 있잖아. 영어에 ed를 붙이면 돼. 동사에 ed를 붙이면 과거형이 된단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는 동사에 과거형을 표현하려면 동사에 ed를 붙인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선생님이. 이게 뭐예요? 룰이죠? 룰이라고 이게. 룰. 그래서 애들한테 뭘 줘요? 애들한테 이걸 줘요. 이 문장을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애들한테 얘들아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해볼까? 너네 어떻게 바꾸면 되겠니? 이 문장이 지금 잘못됐어 잘됐어? 애들이 잘못됐어요. 그래. 왜? ed를 안 붙였잖아요. 이래요. 그럼 붙여보자. 어떻게? 네, ed입니다. 이러면서. 됐죠? 여기도 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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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적용. 그래서 화살표를 갖고 와요. 요 순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example 전에 룰을 학습하고 룰을 알면 이제 그거를 example에 적용하는 거. 여기 일반적인 법칙을 통한 예시 적용. rule driven. 이게 rule driven 된 example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바로 무엇인고 하니 이게 바로 deductive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쉽죠? 요 순서 과정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읽어볼게요. L1 learning and natural or untutored SLA involve a large 여러분 잡으세요. 제1 언어 학습과 자연스러운 언어, 가르쳐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자연스러운 환경에서는 inductive reasoning이 많겠어요? deductive reasoning이 많겠어요? 아동의 언어 학습은 inductive하게 일어난다? deductive하게 일어난다? 네, inductive하게 일어나요. 엄마가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죠, 룰을. 애들이 그냥 계속 단어 듣고 문장 듣고 일상생활에 노출되고 하면서 절땐 저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잖아요. Learners must infer certain rules and meanings from all the data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아동 주변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빨아들여서 룰을 스스로 come up, infer 해내는 거죠. Most of those rules are learned implicitly,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암시적으로 학습되고 without conscious. 의식 없이 explicit ability to verbalize them. 이런 거 없이 without conscious explicit ability to verbalize them. 명시적으로 뭔가를 스스로 말해야지 그 룰을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노력 없이 without 암시적으로 학습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반면에 Classroom language learning tends to rely more than it should, no doubt, on deductive reasoning. 수업 중에는 deductive reasoning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Traditional methods overemphasize the use of deductive reasoning by requiring explicit access to a rule with subsequent attention to its instances.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룰을 가르쳐주고 예시에 적용한 학습을 시키고 의식적으로 계속 뭔가를 시키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다? 다 deductive reasoning이기 때문에 그래요. Much of the evidence in communicative auto learning points to the overall superiority of inductive approaches. 자,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티브 L2 티칭은 이제 선진적인 언어학습을 예시해요. 이런 데에는 뭐가 더 낫다? 인덕티브 프로세스보다 디덕티브 프로세스가 더 못하다. 그러니까 언어학습은 아동이 하는 방법대로 인덕티브리 일어나는 게 올바르다. 그래서 emphasizes superiority of an inductive approach. 됐죠? However, in case of the phone focus instruction, learners must have. 네, 요건 됐습니다. phone focus instruction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학습에 있어서 아동이 추구하는 인덕티브 프로세스, 인덕티브 리즈닝이 수업 중에 의도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디덕티브 리즈닝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요즘 선행되고 있는 요즘 많은 부분에서 선도적인 학습이다라고 하는 의사소통 기반 L2 학습에서는 의도적인 디덕티브보다는 뭔가 자연스러운 인덕티브 어프로치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 언어학습에 있어서. 그래서 문법을 직접적으로 안 가르치고 자꾸 말을 시켜가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일들이 수업 시간에 많이 벌어지고 있죠. 요즘 영어 수업 들어가면 그러니까 잘 나가는 영어 수업 있잖아요. 토익 학습 이런 거 말고 잘 나가는 영어 수업 가면 룰을 안 가르치잖아요. 계속 말 시키고 비디오 보여주고 인풋 많이 주고 익스포저 많이 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게 인덕티브 어프로치에 기반한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다음부터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서 이번 첫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하나만 할게요. overgeneralization within language인데 이걸 우리가 용어가 하나 있는데 용어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여기다가 쓸까요? 이 overgeneralization 때문에 발생된 에러 있죠. walk, walked 때문에 run, runned, drink, drinked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intralingual 에러라 그래요. 인트라라는 거는 내적인 이런 거고 interference는 뭐겠어요? interlingual error예요. 그러니까 across, 그러니까 international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네이션과 네이션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 international이잖아요. 그래서 interference는 interlingual error를 발생시키고 SOV, SVO 이런 거 intralingual error를 발생시키는 건 overgeneralization, walk, walked 때문에 뭐가 발생해? run, runned, fly, flied 이런 게 발생하는 거. 그거를 intralingual error라고 해요. 언어 하나 내에서 어떤 영향 때문에 발생한다 해서. 표현이 나오시면 inter는 뭐뭐 간이라는 뜻이고 intra는 뭐뭐 내에서라는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예,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